같이 해볼게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어려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로 오른 거.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거는 계속 정지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속력이 변하는 건 아니고, 운동 방향 변하는 것도 아니고, 속력과 운동 방향 함께 변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움직이고 있으면은 원래 속력 유지하면서 방향도 안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역, 미용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5번이 답이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한 설명. 운동하는 물체를 정지시키는데 힘이 드는 것은 물체의 관성 때문이다. 뭐 나쁘지 않은데, 예, 그렇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작다. 이건 틀렸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죠.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더 어렵지. 원래 그 운동을 유지하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 커진다.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커진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큰 건데. 이것도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은 커진다.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은 커진다. 괜찮은 것 같네요. 관성이 클수록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기 더 어렵다. 이거 맞죠? A, D, E고요.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과 관계되는 거.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근데 이게 관성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고, 얘는 이불을 방망이로 치면 먼지가 떨어진다. 이거는 그 먼지의 정지관성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이 없어진 거죠. 관성 맞고요. 이거는 운동 관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대결 5번. 관성의 사례 중 성질이 다른 거. 삽으로 흙을 떠서 버린다. 근데 이거 삽질을 해보면 아는데, 삽질은 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삽을 앞으로 밀다가 삽은 정지하는데 흙은 그대로 샥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사실 운동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휴지거리에 있는 휴지를 한 손으로 끊는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죠? 이걸 탁 잡아당겨가지고 끊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지관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정지관성에 해당한다고 아까 했고, 이것도 정지관성이고, 갑자기 출발하는 건 정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죠. 1번만 성격이 다릅니다. 운동관성이고요.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운동 방향은 이쪽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 소리지, 그쵸? 갑자기 출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빨라지는 거 1번이 답이고요. 만약에 운동 방향 이쪽이다 그러면 멈추는 거야. 사실 운동 방향 이쪽이면 끼익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운동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빨라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운동 방향 이쪽이야. 뒤로 가지, 뒤로. 이거는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속력 증가하다가, 속력이 일정하면은 그 상태 유지하는 거고요. 끼익 쓰는 거야. 쓰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감소하는 감소. 증가 일정 감소. 4번 답이고.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에 연결함이 바르지 않은 거. 1번에 먼지가 사실 관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불에 먼지가 붙어 있었어. 근데 얘를 이불을 팍 때린 거예요. 그럼 이불이 갑자기 없어진 거지. 예, 먼지는 그 정지 관성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흙이 관성이 있는 거고, 운동 관성. 아,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수온, 이거 수온. 수온 온도계. 운동 관성이고요. 이것도 운동 관성이고, 이게 사람이 관성 있는 겁니다. 1번 답이고요. 자, 엘리베이터 바닥에 있는 체중계 위에 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 쉽진 않네.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10층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 변화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죠, 지금. 1층에서 10층으로. 그러면 나는 원래 정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붕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중계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동안에는 원래 몸무게보다 크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일정할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A에서 B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이 0 맞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쓰는 거예요. 속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나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잖아. 나는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계를 안 눌러요. B에서 C 구간에서는. 그래서 B에서 C 구간에서 관성의 방향은 위쪽이다. 위쪽이지. 올라가던 애잖아. 체중계를 안 눌러서 가벼워져요. 요 구간에서는. 그래서 5번이고 5번. 혹시 선생님 틀리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답은 체크해줬는데 틀렸으면은 얘기 좀 해주시고. 5번이 답이고요. 자, 철수, 영희, 민수가 고무공을 가만히 떨어뜨려 보았다. 그림 가와 같이 공이 처음 높이까지 튀어 올라올 것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나와 같이 처음보다 낮게 튀어 올라왔다. 예상과 달라진 이유. 충돌 직전보다 충돌 직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이다. 뭐 괜찮은데. 왜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사실 변화되는 게 없어서 속도가 줄어든 거고 운동량 크기가 줄은 거 맞고요. 충돌 직전보다 충돌 후 공의 운동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뭐 요것도 속력이 줄면은 운동 에너지는 원래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속력이 줄는 건 에너지 줄은 거니까.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바닥을 미는 힘과 바닥이 공을 미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항상 같아요. 철수영이 2번 맞아요 이거? 지금 답안을 안 보고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틀리면 2번 맞고요. 10번에 2kg의 물체 A가 6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럼 얘 지금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 10이다. 12. 그림과 같이 B를 왼쪽으로 밀었더니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왼쪽으로 운동하였다. 왼쪽으로. 충돌 전 B의 질량과 속력으로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이 내 운동량 보존 법칙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왼쪽으로 운동하려면 이게 이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2kg 더하기 m에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왼쪽으로 운동하려면 이 m 곱하기 v 운동량이 12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의 운동량의 합과 맨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긴 해.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요 둘 곱한 값이 지금 7이죠. 둘 곱하면 10이죠. 둘 곱하면 12, 9, 이거 15지 15.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5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데 5번이 답이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아시긴 하셔야 되는데 11번 3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2kg인 야구공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정반대 방향으로 4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지금 얘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6이야 6. 이해 가시죠? 운동량 식은 아셔야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방향이 바뀌었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 두 개 곱한 값인데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 해야 돼?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돼. 나중에 마이너스 8, 처음이 6을 빼 마이너스 14.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4. 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없어도 되고요.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뭐랑 같아? 충격량이랑 같아요. 근데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4죠? 그런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이 뭐가 나왔나? 안 나왔네. 아무튼 충격량의 크기는 14지 14입니다. 이해 가요? 어려운 얘기거든요.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이 지금 반대야 둘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되는데 나중 값이 그냥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거기서 처음 운동량이 6이잖아. 6을 빼줘. 마이너스 14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잖아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충격량의 크기는 14로 써야 되고 지금 야구공과 방망이 충돌 시간이 0.05초다. t가 0.05초다. F는 얼마냐? 그 양변에 20 곱하면 되잖아. F는 280N. 이렇게 써있나요? 디귿이 답이네. 답 3번 맞죠?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당구 선수가 정지해 있는 당구공의 정중앙을 치는 모습이다. 나는 동일한 두 당구공 A와 B가 가와 같은 방법으로 칠 때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근데 이게 면적이 똑같대. 근데 이게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A는
세게 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친 거고, B는 좀 약하게 치는데 천천히 친 거야. 근데 그러면 둘의 면적이 똑같으면은 둘의 뭐가 같은 거냐면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충격량이 같은 거죠.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정지에 있다가 나중 운동량이 같으니까 튀어나가는 속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힘을 받는 동안 평균적인 충격력은 그래프 봐도 되죠. A가 더 크죠. 충격력은. 힘은. A와 B가 같다. 아니지. 네, 답은 1번이네요. 충격력은 A가 더 큰 거죠. 평균적인 충격력은. 힘은. 1번 맞죠? 자, 구조물을 이용한 달걀 안전하게 낙하시키기 행사. 그러니까 달걀 안 깨지게 하는 거죠. 근데 달걀이 안 깨지려면 힘을 적게 받아야 되고, 힘을 적게 받으려면 이제 충돌할 때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서 A는 B에 비해 시간이 짧고 평균 힘은 크다. 그러네. 기억은 맞긴 하고, 나에서 A와 B와 면적은 같다.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 속력이 같으면 충격량도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조물 B 속의 달걀이 A 속의 달걀보다 깨지기 쉽다라고 되는데 B가 깨지지 않죠. B 속의 달걀이 A보다 깨지기 쉽다. 아니지. 답이 없네. 다시 봐야겠다. 나에서 A는 B에 비해 시간이 짧고 평균이면 크다. 맞네요. 3번 답이고. 자, 무거운 공이나 속도가 빠른 야구공을 받을 때 뒤로 빼면은 충격력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충격력도 얘가 일정한 값인데 충격력은 F 곱하기 T야. 뒤로 빼면서 잡는다라는 건 시간이 늘어난 거고, 그러면 F가 줄어듭니다. 이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타이어 같은 거 요거 말하는 거고, 요건 에어백, 요거는 이제 고무줄, 번지 점프줄. 충격량이 같아도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 말이 맞죠? 5번이 답이고요. 질문 있어요, 혹시? 괜찮아요? 어려운 건데.